다양한 영상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이제 복사만 한 거고 반전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검은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반전을 시켜보는 거를 해보려면 아까 그 unsigned integer를 해가지고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어떻게 보면은 그 흰색이 0번, 검은색이 255 이런 식으로 중간색이 이제 사실은 이제 회색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것이 이게 보면 이게 픽셀이라고 해서 이거 작은 점으로 연속지에서 이루어진 건데 얼마나 작은 점이냐면 딱 짧은 사진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가로로 몇 개라고요? 점이 네 570개 쫙 570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570개의 점들이 쫙 있고 세로로 네 456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대략 곱해지면 몇 개로 보입니까? 그렇죠. 약 200만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200만 개의 점이 200만 개인가요? 20만 개인가요? 20만 개군요. 20만 개, 그걸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데,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죠. 픽셀들이 이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거지. 자, 이거를 반전시키려면, 이것은 0과 255 사이의 값으로 존재를 하니까, 255에서 빼주게 되면 0은 255가 될 것이고, 255는 0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255에서 빼주게 되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반전된 데이터를 테스트아웃, 네, 테스트아웃 그냥 테스트아웃을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솔루션 빌드 이렇게 해서 오류가 없다면 네. 오류가 없겠죠. 컨트롤 F5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 뭔가 나왔어요. 그래놓고 다시 프로젝트 폴더로 가셔가지고 그 테스트 아웃을 클릭해 보면 반전이 일어났어야 돼요.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단 한 줄을 바꿨지만 그 벌써 20만 개의 데이터가 워낙 컴퓨터가 빠르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블록으로 가보죠. 블록으로 가봐서 자 요번에는요 칼라 비트맵으로 지금 이제 반전 이거는 24비트 비트맵 파일이라고 하는데 아까는 점 하나가 0에서 255였는데 지금은 RGB 값 우리 R 레드, G 그린, 블랙, 블루 파란색 그 세 점이 모여가지고 한 점을 형성하게 되면 칼라가 형성이 되는데 총천연색이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총천연색이란 말을 썼어요.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 컬러가 되게 되면은 하나가 8비트씩 곱하기 3에서 24비트 비트맵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려면은 우리가 영상 데이터를 다시 좀 확장해야 되는데 2차원 XY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점에는 RGB 값이 또 있기 때문에 3차원 이미지 데이터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죠? 네,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네, 이거를 EX11-2에 24비트 이미지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이라서 저는 뭐 이미지 뭐 읽고 쓰기 바꾸겠습니다. 뭐 같은 아니면 약간 달라야 되니까 자 24비트 이미지 읽고 쓰기 이렇게 만들고 자 어떻게 바꿔주면 이게 확정이 된다고 첫 번째 그대로 여기 다 제가 친절하게 그 여러분이 바꿔야 될 내용들을 표시해 놨어요. 우선 소스 파일을 바꿨죠. 6번과 7번 줄을 좀 바꿔주라 그랬어요. 로봇2는 아까 흑백으로 바꾼 거니까 이걸로 다시 로봇으로 환원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시키면 이거는 칼라 24비트 이미지인 거죠. 두 번째로는 출력 파일명을 테스트2로 하자 그랬어요.
출력 확인 테스트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2번과 13번 줄을 3000 배열로 확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번과 13번 줄인데, 여기서 13번과 14번 줄로 바뀌었지만, 아무튼, 이 자리에다가, 네, 3을 추가하면은 3차원 배열로 확장이 되겠죠. 확장을 시켜주고, 24번 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라 그랬어요. 24번 줄은 어디 있죠? 여기죠. 네, x 곱하기 y 사이즈만큼의 개수 곱하기 또 3이 추가돼야 되겠죠. 곱하기 네, 3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줄 포문도 하나 더 추가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문을 보면은 포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네 여기 있죠. 자, 이 포문 여기서 엔터를 쳐서 인트 k에 네, 0부터 k는 3까지 작다 k 플러스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네, 이 자리에 이제 그쵸, 이게 3중 포문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가로, 두 번째는 세로, 세 번째는 그 점에 네, RGB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가 3차원 배열이 되니까 K로 바뀌어야 돼요. K가 추가되고 여기는 네, 여기도 K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반전을 시키는 것까지 해버리죠. 그냥 한꺼번에. 원래는 복사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너뛰어서 네, 반전을 해가지고 바꾸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가 지금 이미 반전이 된 것이 됐겠고 요거를 라이트 해야 되겠죠. 라이트 하는 것은 어딥니까? 쭉 가가지고 네 37번 줄을 수정하라 그랬어요. 37번 줄이면 여기서 38번 줄이네요. 39번 줄이네요. 네, 여기가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네, 다 끝났네요. 하라는 게 다 끝났죠. 그러면 일단 얘를 지금 등록을 시켜주고 24비트 이미지 11-2에 네, 쓰고 읽기 이걸로 추가를 해주고 얘는 제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디버그를 해보죠. 그래서 디버그 솔루션 빌드를 해봤을 때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네, 오류가 없죠. 실행해보면 컨트롤 F5 이해는 되네요. 이걸로 해서 실행된 결과를 보게 되면 네, 테스트아웃 2가 발생했는데 테스트아웃 2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 맵이 이렇게 반전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컬러 이미지를 뒤집기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여기까지 뒤집기 했죠. 뒤집기 했고 뒤집어졌죠. 이번에는요 흑백으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흑백으로 만드는 거는 전부 RGB 값을 평균을 내 가지고 그 픽셀 값으로 평균 값으로 다 통일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흑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왜 이게 흑백으로 바뀌는지는 네, 제가 나중에 이 컬러의 개념 우리가 왜 흑백인지 제가 그걸 뭐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거를 하려면 제가 색상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놓은 블로그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어떤 게 있냐면 물리학 개론으로 가보게 되면은 색상에 대한 이론을 좀 제가 펼쳐놓은 게 있습니다. 쫙 보시면 네 알아두면 채도 색상 채도 명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색의 속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휴라는 거와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이 세 개를 가지고 색상을 이야기하는데 네,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색은 이 RGB 값의 어떤 비율에 따라 색상이 다 결정이 나는 건데 채도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바뀌는지
명도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흑백으로 갈 때는요, 흑색으로 갈 때는 RGB 값이 전부, 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부 똑같을 때 000일 때 블랙, 50, 50, 50일 때 회색, 전부 100, 100, 100일 때는 흰색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화이트는 100, 100, 100이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RGB 값이 우리가 RGB 값이 아주 일정할 때는 그것이 바로 색깔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또 증명하는 글이 뭐냐면 이전에 제가 쓴 글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알아두면 좋은 색상, 네, 컬러를, 그쵸,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그 컬러는 이렇게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을 갖다가 450 나노에서 약 700 나노 사이의 파장대를 보는 게 우리 눈이 이제 그거를 색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색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색상이라는 것이 그 RGB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바뀌는데, 아까 요거 보시죠. 모두 삼원색의 비율이 1대 1대1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무채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무채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RGB의 비중이 1대 1대1일 때는 흰색에서 회색을 거쳐서 검은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전부 색상이라는 것은 RGB 값이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섞일 때 색상이 나오는 건데, 그 값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흰색과 검은색이 되더라. 요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색상으로 RGB 값을 나눠버려서 평균을 내버리면 이게 요쪽 흑백 계열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요 원리를 이용해서 전부 RGB 값을 똑같이 놔버린다는 거죠. 똑같이 놀리니까 그걸 평균으로 해서 똑같이 놔버리면 바로 흑백 사진이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맨 끝에 가서 그 RGB 값을 전부 똑같이 놔버리자는 거죠. 평균을 해가지고 똑같이 놓으면 정말 흑백으로 되는지 이 코드로 바꿔주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코드 여기를, 네, 요 자리를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거를 흑백으로 바꿔주는 명령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컨트롤 C 해서, 네, 이 자리에 갖다 놓고 탭 해서, 자, 여기에는 인풋에, 네, 여기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평균을 내가지고 똑같이 놓자는 거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네, 두 번을 복사를 하고 가로를 쳐서, 자, 가로를 전부 쳐주고 나누기 3으로 해서 평균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전부 더해주고, RGB 값이니까 K가 0일 때가 R, 1일 때가 G라고 치고, 사실 그렇진 않지만 2일 때가 블루라고 치면 0, 1, 2 세 값을 다 평균을 내서, 네, 똑같이 놔버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흑백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흑백으로 처리되는 것을 테스트 3라고 합시다. 3를 놓고, 네, 이거를 실행해 보면 Ctrl F5, 네, 실행이 됐을 거고, 테스트 3를 열어보게 되면은, 네, 테스트 3를 열어보게 되면 물론 이와 같이 흑백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파일 쓰기, 파일 읽기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비트맵 영상 파일을 한번 읽어서 그 값을 조정해 보는 거를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 어떤 컬러 사진이라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만 안다면, 사이즈만 안다면. 사이즈 아는 방법은 우리가 그림판으로 열어가지고 이미지 속성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아까처럼
HF 사이즈, 저기 위드스와 HF 하이트를 읽어내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미지의 사이즈만 안다면 그 사이즈만큼 어레이를 잡아줘가지고 어레이를 잡아줘가지고 그 값을 비트맵 구조체를 이용해서 쭉 읽어내고, 중요한 것은 그 픽셀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반전도 해볼 수 있었고, 또 평균을 내 가지고 흑백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C 언어를 조금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전부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 코드를 갖다가 좀 구해 와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바꾼 것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다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죠. 일부는 조금 생소한 것도 나오는 게 있죠. 예를 들면 unsigned라든가, 사실은 defined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어렴풋이 여러분이 추측하건대 요 값을 요걸로 바꿔주는구나, define 명령은 이런 거를 이해했을 거고, 요게 요걸로 바뀌는 거고, 컴파일 단계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걸 바꾸는 명령이 define 명령이다. 구도체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고, 파일 포인터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 그래서 구조체와 파일 쓰기, 그리고 이미지 영상 데이터 읽기를 해봄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 컴퓨터 영상을 우리의 영상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영상을 분석하고 그 영상이 무엇인가, 얘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래야 뭐 우리 인간도 딱 어떤 이미지를 보면은 얘가 뭐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듯이, 컴퓨터도 영상을 보여주면 얘가 뭐다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도 놀라운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율주행을 한다든가 또는 로봇이 물체를 인식하다든가 할 때는 이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C 언어를 이용해서 영상 데이터를 한번 읽고 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거를 총동원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11월 중순이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데, 제가 좀 더 좋은 예제를 또 준비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C 언어를 왜 공부하는가, C 언어를 공부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